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토요일이고요. 또 설 연휴 첫날입니다. 오늘 급하게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 내용은 요즘 가장 중요한 이 저평가 가치주 찾는 방법입니다. 지금 사실 기술 성장주에 대한 지금 고밸류에이션 논란이 있고, 또 특히나 지금과 같은 이 금리 인상기에 저평가 가치주에 대한 투자가 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일단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저평가 가치주 찾는 법을 명확히 숙지하셔서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 선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평가 그리고 가치주. 사실 저평가 가치주 이 부분에 대한 정의는 뭐 찾아보면 사실 많습니다. 이 뭐 투자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은 다들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왜 우리는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본업을 가진 이 재테크 투자자이고 우리가 주식에 미친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평가란 예, 맞습니다. 일하는 것에 비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기업이라면 기업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줄로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하는 것은 이익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럼 평가는 이 주가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낮다라는 것을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저평가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업이 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익은 뭐냐? 보통 여러분들 이익이라 하면 영업이익도 있고 뭐 당기순이익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투자 지표에서 구하는 공식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보통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영업이익에서 뭐 영업 외적으로 뭐 더하고 빼고 특별하게 또 손실 난 거 빼고 특별하게 이익 들어온 거 더하고 즉 그냥 한마디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법인세까지 뺀 순수 이익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이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배당 성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당기순이익에서 얼마만큼의 배당을 하는가의 정도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평가를 구할 때의 지표가 바로 즉 당기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냐를 보는 것으로 풀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일하는 것에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냐를 보는 것이다. 그죠? 당기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를 보는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바로 이 PER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PER을 구하는 공식은 일반적으로 P 즉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다른 말로 EPS라고 이렇게 보통 공식처럼 외우시게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확대해 보면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PER은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이구나. 이때 시가총액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누게 되면 이게 주가가 되는 것이고, 당기순이익 나누기 발행 주식 수를 하면 EPS가 되는 거죠. 주당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 PER 구하는 공식이 주가 나누기 EPS 이렇게 많이들 아시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주가 순이익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그럼 PER은 뭐냐?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회사가 종목이 지금과 같은 이익을 몇 년 동안 지속해야 내가 투자한 주가만큼 돌아오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ER이 10이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현재 이익이 10년만큼 똑같이 일을 해야 내가 투자한 주가만큼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PER 값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좋겠죠. 뭐 그냥 쉽게 이해를 해서 투자한 원금을 찾기 위해서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저평가에 그러면 기준이 되는 PER 값은 얼마냐? 보통은 이 평가자들마다 다들 이렇게 어떤 그 기준은 다들 틀릴 거예요. 하지만 이 윌키는 업종 평균을 기준으로 둡니다. 업종 평균 PER 대비 내가 투자한 종목의 PER이 현저히 낮다라면 업종 평균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하지만 보통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종 안에서도 업종 안에서도 완성차 종목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부품 종목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 평균보다는 오히려 동종 업종 안에서도 대표적인 종목들의 평균값을 구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보실 때 그냥 업종 PER이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은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PER 값이 더 높으냐 더 낮냐 확인해서 더 낮다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PER 값이 업종 PER보다 낮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치주는 뭐냐? 가치주. 일반적으로 가치주는 내재 가치보다 시가총액, 즉 기업 가치가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가치주라고 합니다. 이때 내재 가치는 보통 순자산, 다른 말로는 또 장부 가치라고도 하는데요. 요거 그림만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걸 차변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걸 대변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기 자본, 즉 순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재 가치, 이때 내재 가치라는 거는 이 자산 빼기 부채, 즉 자기 자본을 내재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공식은 시가총액 나누기 순자산, 그죠? 구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PBR,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다시 가치주를 논할 때는 내재 가치보다 기업 가치가 현저히 낮은 그런 상태를 가치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나누기 순자산으로
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PBR이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시가총액 나누기 발행 주식 수를 하면 뭐가 됩니까? 그죠? 주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순자산 나누기 발행 주식 수를 하면 뭐가 되죠? 예, 맞습니다. 한 주당 순자산 비율, 즉 BP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PBR 구하는 공식 하면서 외웠던 게 주가 나누기 BPS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가치주에도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겠죠. 분명히 가치주를 이 PBR로 확인을 한다는데 도대체 PBR의 값은 얼마가 적정 수준이고 적정보다 이하여야지 가치주라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자, 1보다는 낮아야지 가치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내재 가치나 현재 기업의 시가총액이나 같은 수준이 기준이 되는 거고 1보다 낮은, 즉 내재 가치보다도 시가총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가치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요. 앞서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을 때 PER에서 쓰이는 이익이 당기순이익입니다. 그죠? 근데 당기순이익, 분명히 당기순이익 중요한 이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항상 투자 지표를 보실 때 쓰이는 공식 안에서 쓰이는 이익도 당기순이익인데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 당기순이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에서 뭐 더할 것 더하고 뺄 것 빼고 최종적으로 세금 낸 순수이익이라는데 만약 회사가 당해에 뭐 이자율이 급변해서 갑자기 이자 비용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뭐 불가피한 어떠한 뭐 정책에 대한 변화로 뭐 세금이 더 나갔다든지 아니면 또 뭐 감가상각액이 뭐 더 커졌다든지 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가 그 해에 평소보다 일을 더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증권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지표를 선호를 하는데 뭐냐? 바로 이겁니다. EV 에비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내용은 모르시고 보셨을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EV는 기업 가치를 논하게 되는데 이때 EV, 즉 기업 가치를 구하는 공식은 시가총액 더하기 순부채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죠? 왜 부채를 왜 기업 가치에 포함시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산 규모가 얼마가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뭐 순수 현금만 아니면 순수 본인 재산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뭐 다들 뭐 부채 낀 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업 가치를 논할 때 이 공식에서는 시가총액 플러스 순부채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거에서 나누기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인데 이자나 세금이나 감가상각 비용을 빼지 않은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쓰이는 이익은 이자나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 비용도 더해진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 EV, 에비타는 어떻게 보느냐? 방법은 뭐냐? PER 값과 똑같습니다. 앞서서 본 PER은 P는 주가였고 E는 earning, 즉 EPS였는데 똑같은 개념으로 기업 가치 나누기 이자, 세금, 감가상각 비용을 차감하지 않는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이 또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 항상 분모에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다. 이 말은 즉 이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앞서서 PER 값과 같은 맥락으로 EV 에비타가 얼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회사가 지금과 같은 영업 이익을 몇 년 동안 내면 내가 투자한 원금만큼 되느냐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ROE. 여러분들 ROE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뭐 특히나 워렌 버핏은 ROE의 중요성은 정말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또 ROE 외쳤다고도 하는 뭐 제 뇌피셜의 어떤 그런 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ROE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뭐냐? 이 자기 자본, 자기 돈으로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의 지표를 ROE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본은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인 자기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ROE 구하는 공식은 자, 당기 순이익에서 자기 자본을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한 게 ROE가 되고, 이때 당기 순이익은 EPS를 대신해도 되고 자기 자본은 BPS를 대신해도 됩니다. 왜? 똑같이 발행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값은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ROE, 즉 자기 자본으로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는 당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ROE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당연히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ROE가 만약에 물가 상승률, 보통 뭐 3에서 몇 프로 되잖아요. 지금 정책적으로는 3% 이내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현재는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ROE가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된다면, 아니면 하다못해서 시장 금리 수준도 안 된다면 회사 접어야 되겠죠. 자기 자본으로 시장 금리 수준도 안 되는 이익을 내고 있다면 그 회사 말라 합니까? 그냥 은행에 돈 넣고 말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ROE가 높다고 해서 다 좋은가? 예, ROE가 높으면 좋죠. 자기 자본으로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기업이 아주 효율적으로 경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자기 자본에서 이익을 얼마만큼 내느냐, ROE 값, 그죠? 근데 자기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잖아요. 그죠? 그래서 즉 ROE를 구하는 공식이 당기 순이익을 자산 빼기 부채로 나온 값으로 구하게 되는데, 이 말인 즉슨 자기 자본은 쬐끔 들고 있고 부채를 엄청 땡겼어. 이익을 내도 ROE가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ROE 볼 때는 뭘 같이 봐야 되느냐. 첫 번째, 당연히 부채 비율이 낮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채를 많이 써서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내도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OE 볼 때는 그냥 무작정 ROE가 높다라는 것만 확인하려 들지 마시고 부채 비율이 낮은지부터 먼저 확인하자. 첫 번째. 두 번째, PBR 값도 낮아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선행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ROE가 높은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건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ROE 볼 때는 뭐하고 같이 봐라? 부채 비율, PBR. PBR 값은 1보다 낮아야 하고 부채 비율은 100보다 낮아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네이버 증권에서 종목 검색하셔서 오늘 배운 PER, PBR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이 저평가 종목인지 가치주 종목인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 밑에서 재무 비율에서 ROE 값도 한번 살펴보세요. ROE 값 높냐, 낮냐 확인 한번 해보시고, 높아, 좋아. 하지만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높네, 100보다 높네, PBR 값이 1보다 높네. 이게 ROE가 높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공부 영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정보이자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제 영상 리바이벌 해서 한번 살펴보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이 투자 종목 선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